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 다, 예, 너무 많이 지나서 저 빨리 그냥 진행해도 하겠습니다. 생략하시라고 시간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예, 요 강의 제목을 제가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여유를 찾을 때 언제 삶의 여유를 찾나요? 언제 삶의 여유를 찾나요? 여유? 예. 여유? 네. 자,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삶의 여유를 처음에 넉넉함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충만함에서 찾고, 다복함에서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넉넉함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여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만하다는 거는 1년에 그 자기의 계획을 다 이루고 나서 겨울에 이게 옛날 같으면 농사졌잖아요. 농경사이니까 농사져서 창고에다가 그득하게 벼를 쌓아놓고 이렇게 겨울을 나면 그 충만한 마음, 그럴 때 여유를 가졌고요. 이제 우리 일생의 여유는 언제 느끼냐면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여유, 그럴 때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유를 찾는 거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세 가지 희망이 있잖아요. 네, 세 가지 희망이 있죠. 누구나 희망하는 거 세 가지. 뭐예요? 건강. 그 다음에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행복 찾는 거죠, 그죠? 행복, 마지막이 뭘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바라는 거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은 어디서 찾아요? 건강, 음식, 운동. 내 몸만 건강하면 돼요? 그렇죠. 몸도 정신도 다 건강해야 되겠죠. 자, 내 건강은 스스로 내가 챙겨야 되죠, 그죠? 그러면 행복은 언제 찾아요? 행복. 네, 그렇죠. 자, 행복은 말이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비빔밥 같다 그랬어요. 행복은. 네, 행복은 내가 비비는 거래요. 그래서 행복에는 가격표가 없답니다. 네, 가격표가 없고요. 그 행복은 내가 스스로 믿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성품이 아니고 수제품이라고 해요. 네, 수제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은 스스로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행복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닐까요? 쉽죠. 자,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택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 뭔가를 찾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면 괜찮을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을 찾으면 자연히 성공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 성공. 인간의 행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안 넘어가네. 내가 너무 많은 걸 준비를 했었나 봐요. 화이트요. 근데 어느 분한테 왜 살아요 도대체? 왜 살아요? 왜 사냐고 물으면은 살기 위해서. 또요? 그럼 말. 왜 살아요? 그 신부님이 네. 신자 교리 배우는데 어르신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요. 예, 밥 먹으려고. 또 왜 살아요? 아니 각자 자기가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요? 신앙송 하려고요. 신앙생활도. 예, 그래. 근데 참 어느 분은요 왜 사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강의당하냐고 물어보면 그래요, 죽지 못해 산대요.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오세요, 내가 죽여줄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왜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테스 형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테스 형. 예.
근데 세상에 왜 세상에 왜 이래 아니라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 사상체질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사상체질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드릴게요. 사상체질학은 이재마 선생님께서 1874년에 만드셨어요. 그 동의 수세보감이라는 책에 발표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 사상의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몸이 아파요. 자기 몸이 아픈데 아무런 약을 아무것도 먹어도 다른 사람은 낫는데 자기는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아, 이게 사람이 틀리구나. 저 사람은 나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됐고 나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나는데 아무런 동의 보감 여기에 나오는 약제 이런 걸 다 써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했어요. 내가 왜 안 날까? 그리고 사람이 왜 저 사람은 낫는데 안 날까를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의 강약에 따라서 사람이 틀리구나 하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사상체질로 하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체질이었을까요? 자기가 자기 체질을 왜 안 낳는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태양이에요. 태양이에요. 이 사람이 이재마 선생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태양이는 원래요 천재성이 있어요. 예, 그 발명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독창적이고요, 완벽주의를 택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병이 왜 안 나는지를 연구하다가 사람의 체질이 장기의 배수 강약에 따라서 틀리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사상체질인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요. 어떤 장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사람은 폐, 간, 췌장, 신장 이 4개의 장기를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이재마 선생께서. 그러니까 폐와 간을 구분해서 태양, 태음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췌장과 신장을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소양, 소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는 이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해요. 반대로 태음이는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해요. 자, 그 다음에 소양이는 췌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해요. 반대로 소음이는 신장이 강하고 췌장이 약해요. 자, 그러면 장기의 특성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다 웬만하면 나오죠, 이제. 자, 이 사상체질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꼴값이에요. 꼴값대로 노는 게 사상체질이에요. 꼴값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태양인하고 태음이는, 태양인은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태양인은 폐가 강하면 어떤 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라톤, 달리기, 이런 사람들, 지금 이봉주, 황영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폐가 강한 사람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네. 조수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태양인이에요. 그런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이 이제 태양인이거든요. 그 태양인은 성격이 완벽주의를 추구하고요, 독창적이고 리더십이 강해요. 그리고 천재성이 있어서 발명가나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반대로 태음이는 이 폐가 약하고 간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음이는요, 간이 강하면 간에서 이 소화시킬 수 있는 그걸 해독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해독을 시키고 간 작용이 세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음이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 몸이 뚱뚱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렇죠. 비만이 되게. 태음이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아, 이거 태음이에요. 더위도 잘 예? 더위도 잘 그렇죠. 더위도 잘 타고 이제 그 태음인들은 뷔페 식당 가면 안 돼요. 무한리필 뭐 이런 데 가면 거쳐봐요. 이게 참 사람의 뇌는요 참 이상하거든요. 뷔페 식당 가잖아요. 이제 만약에 결혼식집 뷔페 뭐 가면 여자들은 되게 나 거기 조금만 먹을 거야. 간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딱 가요. 가면 식당 그 뷔페 딱 보기만 하면 냄새 딱 맡기 시작하면 이 이성의 뇌가 동물의 뇌로 보내버리는 거야. 네. 그 연변계가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동물의 뇌도 그것도 파충류의 뇌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이성의 뇌보다 이 본능적인 이 동물의 뇌는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요 5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바로 보면은 제어를 못하고 그냥 막 먹어요. 막 먹어.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고. 이제 배가 이제 막 불러와야 그때서 이제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파충류가 됐지? 막 이러고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집에 올라오면 배는 부르는데 창피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 와갖고는 이제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이제 쉬고 싶으니까 한 소파에 촥 눕는데 남편이 탁 배가 딱 나오는데 거봐 내가 살찐다고 그랬잖아. 그럼 조금만 먹으라 그랬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고지혈 당뇨병 고혈압 다 생긴단 말이야. 왜 이렇게 먹어? 막 그 핀잔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까지만 먹고 그래요? 네. 다행이죠. 다행이네. 그래 니네나 빼라. 그래 니네나 빼. 내 나보고 그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태음이는 그래서 먹는 거를 조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들 빨리 시간을 빨리 하려는데 소양인들은 자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져서 이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지면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니면 방방 떠요? 그렇지, 방방 뜨죠. 그러니까 소양인 성격은 이거 방방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방 뜨는 사람이 머리가 논리적일까요? 창의적일까요? 그렇죠. 창의적. 그래서 소양이는 방방 뜨는 성격의 창의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독창적이죠. 사람이. 독창적이에요. 옷도 어떻게 입어요? 튀게 입어야 돼. 남보다 튀게 입어야 내가 속도가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소양이 아니에요. 네. 소양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말을 한번 뱉으면 끝없이 할 수 있어요. 예. 한참 할 수 있어요. 예, 말이 많아요. 이제 소양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소양인은 단점이 그러니까 막 벌려요. 사교성이 좋아요. 아무한테 말을 잘 붙여. 일을 막 벌려.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안 돼. 요게 이제 봤어요. 자, 내가 소양인 같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들어가요. 마무리 못한 사람. 자, 그런 분이 이제 소양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소음이는 성격이 어떨까요? 에너지가 천천히 만들어져요. 천천히 만들어져.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을까요? 방방 뜰까요? 가만히 앉아있죠. 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머리가 논리적일까요? 창의적일까요? 논리적. 자, 논리적인 사람은 어때요? 피곤해. 논리적인. 이 소음들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그래서 이경 선생님. 이 소민들은요, 뭘 해도 칭찬을 해줘도, 아까 칭찬 얘기했는데, 칭찬할 때 그냥, 이거 이쁘다. 그러면, 저 자식이 왜 나보고 이쁘다. 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소양인한테는, 예뻐요. 그러면, 정말요? 방방 뜨는 거야. 네. 이렇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소양인과 소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논리적이고 또 분석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밌죠. 자, 이제 그렇다면 사람이 이 장기가 이렇게 다 발달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체형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체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4개 체형이 다 다르게 됩니다. 자, 태양이는 어깨가 하체보다 더 넓고 이마가 넓고 이마가 피부가 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해요. 예. 자,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시면 그런 분이 태양이에요. 태양인은 하루에 3시간, 4시간뿐이 앉아요. 절대 그 이상 못 자요. 허리 아파서 못 누워 있어요. 그래서 태양인하고 사는 분은 진짜 소음인이 태양인하고 살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네. 자, 잠을 몇 시간 자야 된다 그래요? 아니, 지금 양학에서 7시간 자야 되죠. 자,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는데 이것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의학이 이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전부 양학만 배워온 거야. 그런데 외국의 그 의학은 그냥 36.5도 인간 하나예요. 약을 처방해줘도 그냥 어린이와 어른만 구분하지 몸이 따뜻한 사람, 찬 사람은 구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물 몇 리터 먹으라고 해요? 2리터. 자, 그러면 강수지도 2리터, 강호동이도 2리터 먹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라고 그래요. 나트륨, 맨날 저녁씩 하라고 나트륨 얼마 먹어라. 똑같이 미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먹는 더 좋은 체질이 있고 좀 적게 먹어야지 체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양학에서는 이걸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런 사상 체질 의학을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내 체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자, 근데 체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오림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오림 테스트를 카드를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런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펜듈럼도 테스트가 있거든요. 펜듈럼은 우리 그 신부님들이나 그 로마 수도승들이 옛날에 그 광맥 찾을 때 이 펜듈럼으로 했잖아요. 수맥 찾고 광맥 찾을 때 하는 거 그 펜듈럼 그게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사상 체질이 우리나라 처음에 이 1894년에 이재마 선생이 하고 나서 이 체질이 좀 많이 체질학이 변해 왔었어요. 1965년대 권도원 박사가 8체질을 만들었어요. 한의원에 가면 8체질 그거 이제 목금토수 해갖고 음양을 나눠가지고 목양, 목음, 금양, 금음, 토양, 토음, 수양, 수음 막 이렇게 나눠서 체질을 구분한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복 박사가 8체질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김관래 박사, 이동욱 박사 이렇게 해서 쭉 변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임동구 박사가 이제 이 사상 체질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퀀싱 한 그거를
같이 합성을 해서 그 체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일반 팔체질 뭐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그 기준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체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네, 안 변합니다. 변한다. 유전 안 변해요. 이 유전자 검사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기질이 언제 나타나냐면 평소에 좋을 때는 안 나타나요. 환경이 악화돼 아주 나빠졌을 때, 그때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기질이에요. 기질. 자, 그럼 아까 우리 시계가 없어서 아, 지금 38분이니까 어차피 우리 계산했잖아. 네. 그럼 우리 쫓아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2분만 하면 돼, 2분만. 아, 그게 20분만 하면 될 거야. 자, 2분만 해. 네, 그래요. 아니, 우리 체질이 아까 이 하체와 상체가 이제 크냐 작으냐 여기에 따라서 음양으로 나는 거예요. 자, 상체가 큰 사람은 일단 양체질이에요. 양체질. 하체가 더 넓은 사람은 음체질이에요. 음체질. 자, 그러면 상체가 넓은 사람 중에 태양이 있고 소양이 있겠죠. 그죠? 태양이 있고 소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체가 또 넓은 사람 중에 태음, 소음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이 일단은 겉의 모습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그 체형 사진 있죠. 그거 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맞는 확률이 약 한 40%에서 50% 정도 맞아요. 체형을 보고 맞추면. 체형이 이제 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커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 100% 안 맞다. 그래서 한 40%나 50%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아니, 이거 믿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랬는데. 이게 체질을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음과 양이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이용해 줄 건가. 이거는 다 내가 알고 나면요, 많은데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체질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어떤 음식점에 데려가면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내가 잘 맞겠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응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내가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어떤 거를 뭘 끼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지리설 이런 거 하듯이 그런 응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거를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막 쫓기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한 두 사람 오링 테스트 할까요? 시간이 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내가 할게요. 드리고 예, 아니, 예. 시간이 없으니까 두 사람만 나와서 아니, 몇 사람 해드릴게요. 네. 시간이 자, 여기 이 표 다 받으셨죠? 네, 이 표에 총 망라를 해놨어요, 제가. 이 표에 보시면. 표가 예. 없어요. 이거에 그거. 이거? 예. 예, 거기에 보시면 그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하고 특징, 그 다음에 이 감각까지 다 해놨거든요. 예, 태양인은 청각이 발달돼 있고요. 소양인은 시각이 발달돼 있고, 태음인은 후각이 발달돼 있고, 소음인은 미각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음식점을 택할 때요. 자, 손님을 내가 비즈니스로 데려가는데 만약에 소양인이다. 소양인인데 무한리필 데리고 가면 꽝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소양이는 무한리필을 싫어해요. 왜요? 감각적이에요. 불의존대 들고 가야 돼요. 불의존대. 자, 그런데 태음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 태음입니다. 태음이 무한리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성공해요. 네. 그럼 소음이는 어디 갈까요? 소음. 맛있는데. 그렇죠. 마치 미슐랭 막 이런 데 찾아가야 돼요. 그런 데도 들어가면 딱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대에 따라서 이 체질을 알면 정확하게 이렇게 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격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나타나거든요. 자, 아까 태양이는 제가 말씀드렸고, 태음이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원래 산타크로스 같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요. 성격이 착해요. 그리고 인내심이 엄청 강해요. 인내심이.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 끝까지 해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잣집 맞는 일감 있죠. 예, 이런 사람이 태음이에요. 태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웬만한 고통을 다 감수하고 다 자기가 해결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뭐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배려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다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야. 그 태음인이 한번 화났다. 그거는 그대로 끝나는 거야. 네, 한 봅니다. 그 태음인은 단점이 뭐냐면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홍고집이야. 예. 절대 고집 꺾을 수 없어요. 태음인. 그 한물 파는 거 있죠. 한물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태음이에요. 옛날에 돈 많이 버는 우리 그룹 총수들은 다 태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지금은 어느 체질이 돈 벌까요? 소양이요. 네, 소양. 똑똑하시 진짜. 소양인들이 다 돈 벌어요. 너무 많이 버시네. 예. 근데 제가 이 사진 거기 있었나? 상체가 좋아요. 소양이네. 네, 상체가 넓어요. 네. 자, 소양인도 이제 여기서 타입을 1타입이 있고 2타입이 있어요. 자, 체질이 1타입, 2타입인데 1타입은 내가 강한 장기가 더 강한 사람이 2타입. 1타입은 약한 장기가 더 약한 사람이 1타입. 그러니까 1타입보다 2타입이 체격이 1타입이 작을까요? 클까요? 작죠. 체격이 더 작아요. 같은 소양인이라 할지라도 소양인 1타입은 2타입보다 체격이 훨씬 작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각 체질마다. 태음인도 1타입과 2타입이 있는데 1타입은 작고 2타입은 더 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작은 약한 장기가 더 약하면 체격이 더 클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장기가 더 강하면 체격이 더 좋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분리하시면 되고 각 체질별 제가 사진을 이렇게 거기 해놨었는데 고모님은 무슨 체질이에요? 추워요. 그좀 껐으면 좋겠어. 에어컨 어떻게 에어컨 장가? 자, 그 소양인까지 말씀했나요? 자, 소음인. 자, 소음인은 논리적이고 그랬죠? 내성적이고요. 예, 분석적이고. 근데 이제 소음인은 그렇죠. 소음인들은 성격이 좀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제 그리고 시기심이 좀 많아요. 소음인들은 시기심이 좀 있어요. 그 태음인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까는 이제에 밝아요. 태음이. 그리고 태음이 이제에 밝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태음인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체질이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은 약간 이렇게 빠르질 않아요.
에너지가 천천히 만들어져 가면서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 박자 느려요. 태음이. 한 박자 느려요. 그래서 자,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제일 머리 쳐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춤 빵빵 쏴대는데 머리 못 참고 쳐드는 사람이 소음이잖아요. 예? 아니, 소양이요. 소양이들은 참을성이 없잖아요. 막 움직여야 되니까. 제일 먼저 춤 맞는 사람이 소양이 맞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소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태음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전쟁 겪어가면서 그래서 태음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은 80% 이상이 소음이에요. 왜 소음이냐면 소음이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입시 시험에 제일 적합한 체질이 소음. 시험 합격한 인지능력 평가의 최고예요. 소음이. 예. 왜냐면 가만히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요. 그죠? 근데 소양이는 어때요? 돌아다니는. 에너지가 넘쳐서 가만히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아요. 하다가 막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네. 머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창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이렇게 많으냐면 임용고시가 해야 되잖아요. 임용고시가 다 인지능력 평가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제일 많이 되겠어요? 소음이 제일 많이 되죠. 근데 또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소음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자기 체질에 가만히 앉아서 애들 가만히 앉았게 시키고 공부하는 그 체질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막 짜증내고 승진 안 되는 사람들 다 평계선에 잘리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막 가만히 앉혀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요즘에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체육 선생이나 뭐 이런 건 모르죠. 소양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좀 질문 사항 있나요? 설명 뭐 대강을 드린 것 같은데. 혈액형하고 관계가 있어요? 혈액형하고도 약간 관계는 있는데요. 일병 요거는 체질은 혈액형하고 관계는 약간 있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건 없어요. 증명된 게 아직 없어서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면 소음이는 A형에 가깝고 AB형은 소양인에 가깝고요. 예, O형은 태양인에 가깝고 B형은 태음인에 가깝고 이렇게 이제 통계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증명된 건 없어요.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세 번째 보면 감각이라 해가지고 네. 청각시각은 이게 다 소속이 다 발달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발달했대요.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후각이 발달되기 때문에요. 냄새에 강해서 음식을 못 참아요. 냄새 맡으면 바로. 네. 그리고 태음인들은 여기다가 배둘레에다가 모양이니까 진공청소기,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자, 에너지를 만들면 태음인은 에너지를 만들면 자기가 쓰고 버리질 않아요. 다 저장을 해요. 무엇다 쓰려고?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자, 에너지가 어디다 저장해요? 지방에 저장하잖아요. 지방에다가 다 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뚱뚱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태음인이라 그래. 원래 태음인은요 평생 다이어트 해도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막 손가락질하거나 왜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 소음이는 밤 12시까지 먹어도 살 안 쪄요. 왜냐? 에너지를 천천히 만들어서
쓰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저장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 안 찌죠. 쪄도 뭐 강호동같이 찌질 않아요. 자, 강호동이가 무슨 체질일까요? 태양이. 아니, 소양인이에요. 예, 소양2. 예, 소양인. 예. 요런 백종원이도 소양이에요. 그게 이제 소양2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소양1 체질은, 완 타입은 좀 더 몸이 협해요. 근데, 예, 이를테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이 자기 체질 비만 관리 안 하면 누가 된다? 방실이 된다. 예. 방실이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소양인은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고현정. 예. 하여튼 뭐, 이한이 되겠죠. 이한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 관리 안 하면 방식이 돼요. 예. 그, 김민경이, 뭐 이런 스타일. 교수님 말. 예. 그런 이제 체질이 4체질이 이제 8체질이 되는데 요 체질은 개선할 수는 없는데 바꿀 수는 없어요. 개선 안 됐다. 바뀌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예. 바뀔 수가 없어요. 기능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왜냐면 유전자 검사에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러면요, 정말 피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예? 피형. 혈액형하고. 혈액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비슷해서. 이거 안 바뀌는 자, 혈액형하고 관계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어요, 아직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네. 그 아, 소양인이 소고기를 계속 먹으면 소양이 안 돼? 교수님. 아까 내가 하신 말씀은 미안한데요. 그 옛날에 내 체질을 볼 적에 내가 그 이재마 선생님 때 막 결국 한참 이재마 사상가 유명했을 때 서울시가 기특했었다고 하면 한때 네. 그때는 내가 88kg 나갔었어요. 네. 내가 내 형을 모르겠다. 부모를 보다 태양이냐 태음이냐. 그때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뭘 봤어요? 태양인을 봤지. 아니, 뭘 어떻게 진단을 하셨나요? 진단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그때 어떻게 오셨냐고. 뭘로 진단을 하셨나요? 아니 누가 진단 받진 않고 내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안 가면 따지지 마세요. 그 진단하는 데 따로 있으니까 지금. 자, 지금 하시잖아요. 자, 제가 오늘 분석해드릴 거는 요 칼라 카드입니다. 자, 이건 무슨 원리냐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에 따라서 에너지가, 파동이 다 틀리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틀리죠. 그죠? 자,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빨간색. 자, 빨간색은 파장이 길죠. 파란색 끝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죠. 그러면, 자, 이 네 가지 색깔 중에 어느 게 파장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요 순서로 이렇게 에너지의 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와 만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질을 구분해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요 이제 아로마 오일이 있어요. 이 아로마 오일이 이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게 다 틀려요. 반응하는 게. 그 반응을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추가 있어요. 펜듈럼을 가지고 이 장기에 대보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좀 숙달된 사람이 해줘야 돼요. 이게 재가지고 내가 주문을 속으로 외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배운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아무나 이건 하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제일
정확하게 실습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네. 자, 나 한번 테스트 받고 싶다 한 분. 다 그래. 자, 아니, 먼저 아니, 나와. 아니 나중에 자, 시간 몸에 내서 교실에서 하면 반지 다 빼시고, 반지 다 빼고. 목걸이. 시계. 목걸이 놔두고. 시계는? 시계 빼고요. 반지 시계만 빼주세요. 이 오일은 또 네. 소음인 소양이 부모님 네. 거는 다 빼. 하시라고 하면 빨리 아빠지 말고 못하면 시간들이 없으니까 멀리서 오신 분을 멀리. 하고 우리 교실에서 또 나중에 또 다시 모셔서 우리 자, 가지고 먼저 잠깐 가야 돼요. 이게 밑에 수맥이 있거나 이 하트만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목이 또 안 맞아서요. 또 이따 잊어먹었다고 난리 치지 이렇게 펼치고. 자, 자, 이게 오링 비슷하거든요. 요게 동그랗게 옷자리 이렇게 옷자 이거 올리시면 한쪽만 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이걸 만드는 거고요. 자, 요건 이제 심 크기를 잴 거예요. 여기다만 심 주세요. 예, 여기 심 주지 말고 여기다만 심 줘요. 심껏 쳐보세요. 자, 요 크기예요. 그대로 계세요. 자, 본인이 어떤 태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아, 일단 이걸 놔보고요. 자, 거기다 빨간 카드를 올려놨어요. 아까 똑같이 심을 주세요. 이게 심이 들어가는지 안 보세요. 안 들어가네. 심을 줘. 없죠. 네. 자, 그다음 계세요. 자, 소양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대로 주세요. 자, 아니 87일에 왔어. 아니, 하여튼, 이거 줘보세요. 자, 일단 이제 파란 카드를 올려놨어요. 자, 심 주세요. 아닌데? 심 못 가죠. 활체질 본 거하고 틀려요. 그러면 그거는 환자들 맥 짚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틀립니다. 네. 그냥 아플 때 가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왔어요. 그냥 갔어도 그 상황에 따라 틀리집니다. 자, 심 주세요. 나는 마음버리겠네. 심이 들어가냐? 자, 심 주세요. 자. 아 이제 기운 다 빠졌어. 아니, 똑같이 주면 돼요. 자, 이거 안 벌어지죠? 또 뺄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심 주세요. 아까 소양이었는데, 소양이면 이게 맞아야 돼요. 자, 심 주세요. 자, 벌어지잖아요. 심 못 주잖아요. 꽉 줘봐요. 못 주죠? 자, 태음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게요. 태음인 같아 내가 난두 군데. 자, 제가 이 아로마를 맡아서 심이 빠지나 한 숨을 쭉 들이켜요. 자, 아까 똑같이 하세요. 심 주세요. 기운 다 빠졌어요. 아니, 심 주세요. 네. 아로마를 맡으면 이렇게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쩌요? 근데 여기에 맞는 아로마를 내가 맡게 할 거예요. 이 체질에 맞는 아로마를 내가. 아, 냄새를 맡아서 그런구나. 자, 심 주세요, 이제. 심 꽉 주세요. 안 또. 아니, 심 주세요. 희한하네. 내가 지금 자. 휴대폰 찍고 있었는데 태음. 자, 그럼 이제 태음이는 반지를요. 그 금반지죠? 태음이는 반지를 원래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면 맞아요. 근데 자, 지금 태음인이 나왔어요. 근데 태음인은 반지를 여기다 꼈잖아요. 금반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꼈다. 가운데다 꼈다. 자, 만약에 반지를 가운데다 꼈어요. 여기 보리. 낄까요? 아니, 그냥 걸려. 자, 심 주세요. 심을 어쩌요? 아무데나 끼면 안 돼요. 자, 심 주세요. 근데 원래 끼는 자리에다가 껴요. 여기. 자, 거기 심 주세요. 심 주세요. 심 주세요. 아니, 그 심을 못 주죠.
아닙니다. 지금 빠졌어. 이제 빠졌어. 나도 중요해. 자, 태음이는 그래서 이 손가락에다 금반지를 껴줘야 돼요. 네, 은반지는 여기 끼면 안 돼요. 음반이 여기 끼지 말아요? 네. 침이라고 말라갖고. 근데 내가 이걸 다 지키면서 팔칠질을 해서 두 번이나 소양이 나왔어. 다음 사람 다른 사람 없어지는 그런 안 하고 싶어요. 소양이 나왔다고. 소양인으로 반지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바다에서 그 소양인 확률이 있거든요. 왜냐면 피부톤이나 성격이 나오는 뭐 소양인 확률이 있어요. 소양인 나왔어. 근데 여기